유학을 요리해주는 남자들. 요리를 잘 해주는 저희한테 네, 문의를 해주시면 네, 처음부터 신청부터 비자를 받을 때까지 또한 가서 어학연수 같은 경우에 한 6개월 정도까지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어학연수 학교의 선정이라든지 입학 지원 절차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다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연락을. 그리고 사실 좀 걱정이에요. 이런 전문성 있는 부분들을 위탁을 할 때 신청하는 누군가가 전문가들을 만날 때 보통은 여기서 돈을 내야 되잖아요. 저희는 전혀 돈을 받지 않습니다. 돈 안 받고 무슨 뭐 이거 땅 파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그 어학연수를 진행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에 들어가시면 거기서 나와 있지만 에이전시 같은 경우에는 그 어학연수라든지 대학이라든지 교육기관하고 이제 MOU를 맺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학연수와 그 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런 부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충당이 되는군요. 네네. 그렇군요. 뭐 다른 곳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분에 대한 건 뭐 제가 전혀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더 근데 이제 그 첨가해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찾아서 어학연수기관 교육기관을 가셔서 그곳과 커뮤니케이션하고 계약을 하셔서 가는 것과 저희 같은 전문가들을 통해서 가는 것과 비용은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이런저런 부가적인 서비스를 요리로 음식으로 치면 그 일본 말이기는 하지만 치게다시 같은 거는 이거 공짜로 먹는 게 훨씬 배부를 수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참가하기 위해서 이제 비용 같은 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참가 비용 같은 거. 그게 대략 어떤 데서 어느 정도 비용이 나옵니까? 저희가 수수료는 절대 받지 않지만 그래도 비자를 신청하거나 학교에 등록할 때는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하는 데 있어서 참가 비용은 총 272불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이제 172불은 그 파티시페이션 피라고 참가 비용. 그 다음에 100불은 워킹홀리데이 오프 퍼밋을 신청하는 비용. 그래서 총 272불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등록할 때 한 가지 더가 있는데 그게 바이오메틱, 생체 인식을 해야 되는 비용이 있어요. 그게 이제 85달러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슈 중에 하나가 건강보험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건강보험,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하는 데 있어서 건강보험은 필수로 신청을 해야 돼요. 만약에 안 하게 된다 그러면 문제가 생길 여지가 되게 많고요. 또 일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반 유학생들 이제 건강보험이라는 건 대부분 유학생 보험이라고 얘기를 해요. 최장 1년 정도 연장하는 부분들인데 워킹홀리데이잖아요. 학생들이 가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유학생 보험에 대한 비용보다는 한 30에서 40% 정도는 더 비싸게 측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근데 굳이 비싸다고 보험을 생략하거나 또는 보험 없이 간다는 건 무모한 생각이고.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에 대한 보장이 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뭐 당연히 해야 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한 가지 추가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유학원이나 어떤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할 때 그냥 유학생 보험 신청해도 된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르다는 말씀이네요. 유학생 보험과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그렇죠. 보험은 다른데 그래도 좀 저렴한 게 좋으니까 그냥 유학생 보험으로 신청해서 가라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등록해서 갔을 경우에 본인이 다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이 보험이라는 건 혹시 그렇죠. 나 때문에 만약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네네. 예. 그럴 경우에 다쳤어요. 아, 다쳐서 일반적으로 그 유학생 보험이라는 거는 먼저 선 지불을 하고 네. 그 다음에 나중에 보험회사로부터 돈을 갖다가 청구해서 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에 그냥 유학생 보험을 들고 갔다. 근데 다쳤다. 그래서 이제 돈을 청구하고 이제 보험회사에 나 다쳤습니다. 네, 하고 네. 청구할 때, 네. 당신은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갔는데 아, 유학 비자로 신청하지 않느냐? 우리 줄 수 없다. 라고 보험에서 거절이 옵니다. 낭패로세.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군요. 꼭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신청해서 간 학생들은 유학생 보험으로 들지 마시고요. 유학생 보험의 이상으로 가는 워킹 홀리데이 보험으로 네. 들어서 가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싼 게 빚이 떡 이런 뜻은 말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 청년들한테 쿼터가 어느 정도입니까? 아까 12,000명 이랬는데 뭐 그게 또 종류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18세에서 35세 사이의 나이 제한으로 늘어났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워킹 홀리데이 청년 전문가라고 이제 영 프로페셔널, 영 프로페셔널. 네네. 그리고 이제 국제 인턴십, 인터내셔널 코업이라고 그러죠. 네, 인터내셔널 코어. 네, 거기 이제 그런 카탈로그에 지원할 수가 있고요. 한국 워킹 홀리데이 비자가 쿼터로는 한 10,000명 정도로 받을 가능성이 이제 보통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초대받을 가능성이 낮은 국가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렇죠. 네, 한국, 캐나다 수교 60주년 기념으로 네네. 조금 더 공고해졌으니까 네네. 초대받을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졌다.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캐나다의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국가는 한 36개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쿼터는 좀 높다고 보시면 되죠. 그렇군요. 네. 초대 라운드라는 게 있는데 그게 어떤 건가요? 그런 현황 같은 것들도 나와 있나요? 2024년 시즌 동안에 네. 한 4,655명의 신청자가 네. 초대를 받았고요. 네. 그리고 이 중 한국 신청자는 1,371명으로 네.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참여율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되죠. 네네. 네. 그 캐나다에 대한 것들이 뭐 다양한 정보가 쏟아져 나오기는 하지만 네. 현지 정보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고 싶다면 네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그 밴쿠버의 총 영사관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현지의 어떤 생활 법률이라든지 그냥 그런 상담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곳이 있기 때문에 청년들에게는 이제 그러한 정보를 그쪽 총 영사관에 제공하고요. 네. 그리고 이런 부분을 많이 참가하고 많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리고 뭐 가기 전까지는 네. 그 워킹 홀리데이 인포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네. 현지의 뭐 생활 정보라든지 뭐 비자 정보라든지 네. 여러 가지 국가 정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네.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누구라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궁금해할 만한 자주 묻는 질문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네네. 자, 1번. 초대받을 확률을 높이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까? 초대는 그 무작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확률로 높이는 뭐 특별한 방법은 없고요. 네. 다만 이제 가능한 빨리 네. 그 GC키의 계정을 만들어서 프로필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거. 네. 그게 가장 좋은 방법 아닌가요? 그렇군요. First come, first serve. 그렇죠. 선입 선출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네. 가능하면 빨리 해라. 지금 늦은 건 아닌가요? 아니다. 그 쿼터가 많기 때문에 네. 지금이라도 신청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아까 잠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워킹 홀리데이 비자의 유효 기간 네. 얼마나 됩니까? 24개월입니다. 네. 2년이고요. 네. 그 다음에 2번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최장 네. 4년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대신에 워킹 홀리데이 비자나 뭐 캐나다 유학 비자를 신청할 때는 유학 허가서를 우리가 받고 네. 그 다음에 그게 비자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캐나다에 들어가면 그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하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비자를 주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2년을 하고 네. 본인이 더 연장을 하고 싶다. 그럼 이제 신청하면 되겠죠. 바로 연장할 경우에. 네. 근데 이제 비자가 나왔어요. 초청장이 나왔어요. 워킹홀리데이 비자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럴 경우에는 잠깐 그 캐나다 인접 국가에 한번 가서 다시 들어와서 비자를 받아야 됩니다. 아, 네. 그렇구나. 그렇다면 인접 국가라면 미국인데, 그렇죠. 뭐 네. 미국 비자를 가지고 받아서 가거나, 네. 거기서 이스타를 받아서 미국에 건너갔다 오거나, 네. 그런 방법이 가능하다. 네네. 아, 그렇게 하는 게 네. 정답입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건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네.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비자의 유효 기간이 줄어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예상치 못한 의료 비용으로 네.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네, 보험으로 커버 안 되는 게 잘 아시다시피 미국, 캐나다 네. 아주 흔한 일이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규모의 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는 점 맞습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는데 이렇게 맛있는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 레시피 고맙습니다. 끝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오늘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 2024 시즌에 대한 최신 정보를 드렸는데요. 더 많은 정보와 세부 사항은 저희 그 캐나다 네. 이민국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네. 뭐 더 궁금한 거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네,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날까요? 네. 여러분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부산유학센터로 연락을 주시거나 댓글로